안녕하세요. 빌 정호입니다. 오늘은 지도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주시하라. 금양 LS 일렉트릭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희가 이제 선장 빌 정호가 우리 선원들에게 자, 주도지를 처음에 잡아줄 때 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도부터 선장이 줄기차게 외쳤죠. 이게 이 에코프로 그룹은 자식한테 물려줘도 될 정도로 장기적으로 보자. 그다음에 포트에 가장 많은 비중을 담자라고 이제 이미 2020년도부터 말씀드렸던 업종이고,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다음에 많이 말씀드렸던 그 주력주가 국방, 그다음에 전력, 그다음에 미용, 자, 조선, 자,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제 요건 좀 일찍 했지만 요런 것들은 좀 늦어서 2022년 초에 시작했습니다. 매집을. 자, 그리고 나서 2022년, 2023년, 지금 2024년까지 만 3년 차 지금 아직도 안 팔고 끌고 가는 중인데요. 자, 그럼 어떻게 빌 정훈한 선원들과 과거에 2022년 초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주도주가 될 거를 예측해서 미리미리 담았을까? 자, 그런 과거를 알아야, 내가 알고 가야, 저 앞으로 지금 현재부터 또 미래에도 내가 좋은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과거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비일정호 선장은 왜 국방을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느냐? 자, 윤석열 정부 국방 정책을 최우선시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정부도 다른 정부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는 유독 국방에 대해서 많이 외쳐왔죠.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국방이 안정화되고 이런 국방이 튼튼해야 그거를 토대로 해서 모든 산업이 잘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많이 외쳐왔기 때문에 아,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드디어 국방 관련 종목들이 주도주로 이제는 치고 나가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유럽발 전쟁 장기화,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통해서 이제 있는 뭡니까? 에너지 안보 위협. 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러시아에 많이 의존하던 에너지를 많이 의존했었는데 특히 천연가스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의존했다가 이번 러시아 전쟁이 딱 터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아, 이거 특정 국가의 에너지를 의지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다. 음?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고 전 세계 각국이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저 에너지 확보를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죠. 자, 그런 점도 또 촉발시켰고요. 세 번째, 글로벌 국가 이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글로벌 국가 국방 예산이 막 증액하겠다고 막 그렇게 한참 말이 나올 때였습니다. 음? 국방 예산을 그전에는 별다른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작은 정쟁들은 그렇죠. 작은 그런 뭐 분쟁 같은 건 있었지만 이렇게 큰 전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설마 앞으로 이런 큰 전쟁이 나올까라고 해서 국방 예산을 오히려 계속 낮추는 추세였는데 결국 국방 예산을 낮추니까 그 국가마다 어떤 국방 무기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도 그렇죠? 많이 폐쇄시키고 축소를 해왔죠. 자, 이러다 국방 예산을 빵 올린다고 하는 순간 저는 이제 안 거죠. 아, 이게 어떤 특정 국가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이거는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또 판단했고요. 자, 이 모든 것이 일단은 계기가 되었고 한국은 북한과 늘 대치하던 한국은 이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미리 준비된 한국의 무기 생산 공장이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남들한테는 위기였지만 한국한테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찬스였던 거죠.
자, 그래서 다른 나라가 뭐 탱크든 전투기든 뭘 만들 때, 어? 뭐 짧게는 4년에서 뭐 7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한국은 늘 무기 생산 공장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빠르면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히 생산 납기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경쟁력이 AS가 여러 가지 두루두루 이제 우위에 설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빠르게 눈치챈 선장은 선원들한테 국방이다. 응? 이번 시대 주도주는 국방이 될 수밖에 없다. 없다. 반드시 포트에 국방을 담자. 그렇게 선원들한테 한두 번도 아니고요. 수십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여러분들이요. 이 선장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선장이 가리키는 방향이 국방 쪽인지, 아니면 배터리인지, 화학인지, 아니면 뭐 어딘지 그 방향을 잘 주시해야지만 그쪽이구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쵸, 이런 선장도 이렇게 가다가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까지 큰 추세는 우상향하긴 했지만 이 가는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쵸? 자, 여기 폭락, 여기 대폭락, 여기 또 한번 대폭락, 폭락, 자, 지루한 폭락, 폭락, 또 여기에 완전 대폭락, 그쵸? 그 다음에 또 지루한 폭락이 많았죠? 그 다음에 좀 올라가다가 또 작은 폭락, 또 작은 폭락. 이렇게 수십 번, 수십 차례의 폭락이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선장도 알 수는 없잖아요. 그치만, 이런 작은 폭락들을 우리가 굳이 알아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수출입 동행이 무슨 1분기 어떻고 좋아지고 2분기 나빠지고 뭐 3분기 어떻고 분기마다 그걸 일일이 다 따져서 하려고 하면 이때 팔아야 되고 이때 사야 되고 이때 팔아야 되고 이때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량들을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뭡니까? 물량은 물량대로 다 뺏기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응? 분기 금리가 어떻고 뭐 환율이 어떻고 뭐 어떻고 미국 파월의 발언이 어떻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파악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예민하게 분기마다 하다 보면 진짜 멀리 갈 지도주는 다 놓쳐버리고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아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큰 목돈, 내가 노후 대비를 복리로 크게 할 분들은 그렇게 예민하게 여러분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 그런 것들에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큰 방향이 어딘지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빌 정호가 선원들께 이런 말을 해주면서 이런 기준으로 우리는 국방을 아직까지도 안 팔고 지금 잘 들고 와서 수익 중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2022년 초부터 지금 현재 24년까지 만 3년 차 정도 주도 기업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제 끌고 갔던 게 지금 현재 국방뿐만 아니고 전력기기도 아직까지 끌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과 미용도 아직까지 안 팔고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간 팔겠죠? 그게 언젠데요? 그거는 그치 여기서 알려드릴 수 없죠. 이제 언제 팔지는 제가 선원들한테 또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서는 알려드리기 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자 과거엔 그랬어.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자 지금 현재부터 미래에는 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산업의 방향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한데 자, 이 차트의 종목이 여러분 무슨 종목입니까? LS 일렉트릭이죠. 그럼 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빌 정호는 이 LS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그렇죠? 왜 전기 업종에 지금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가?
왜 큰 방향이 이쪽이다라고 가리키고 있는가 봅시다. 자, 폭발적인 전기화 시대 도래,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기존에는 뭐 폭발적이질 않고요. 그냥 평상시에 쓰던 전기, 평상시에 사용했던 그런 이제 많이 이제 그 성장이 좀 침체되어 있고 둔화되어 있는 전기로만 사용해도 충분했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 갖고 택도 없죠. 훨씬 더 많은 정비가 그 전기 양이 증폭되면서 달라진 건데 자 데이터 센터 급증 뭐 다른 내용이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광범위한 대량의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렇게 AI가 갑자기 도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오픈 AI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 센터가 급격히 촉발되면서 필요한 이런 전력, 그다음에 또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의 급증, 아까 러시아 우크라 중동 분쟁,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안보가 강화되면서 그다음에 탈탄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급증하고 있죠. 따라서 전력 총동원령, 신재생 에너지고 원자력이고 뭐 다 동원해서 지금 급하다. 총동원령을 내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속도는 좀 느리긴 해도 결과적으로 엄청난 전기의 소모를 이제 불러옵니다. 또 있죠. 로봇 부대, 그렇죠.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아니면 사종 로봇이든 어떤 로봇이든 뭐 협동 로봇이든 이런 로봇 부대는 충전이라는 걸 하죠. 충전은 곧 뭡니까? 충전은 곧 전기의 그 소모를 많게 하고 전기 소모는 곧 뭐의 변화다? 변압기 구축이라든가 새로운 전선을 또 신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전기의 수요가 오고 있고요. 이렇게 전 세계의 흐름과 산업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에 돈이 몰릴지를 알면 그 방향을 큰 방향을 가리키고 이제는 이쪽이다. 전기 쪽이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큰 방향을 알고 그냥 가면 되는데 저기 쭉 잘 가다가 빠지면 아이고 선장님 이거 웬일에 이거 무슨 일 있나요? 이거 완전히 꺾이는 거 아닙니까? 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까지 선장이 모른다고요, 여러분. 음? 큰 방향이 어디로 갈지는 알지만 이게 대체 어디서 꺾이고 얼마큼 빠지고 몇 번을 빠지고 이런 걸 자세한 것을 그쵸 선장도 알 수 없잖아요. 오로지 그런 것을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고 우리는 단지 큰 방향이 어딘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을 알고 그 방향대로 전진하다가 나중에 수학죠. 많이 올라서 수학의 계절이 언제인 거를 산업의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때 우리는 알찬 열매의 수확을 거두면 그뿐이에요. 여러분 어렵나요? 쉽죠? 중간중간 등락을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있어야지만 큰 목돈을 벌고 내가 노후를 크게 대비하고 자본가까지 못 되더라도 자본가로 가는 발판은 여러분들이 마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나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맨날 단타나하고 잦은 매매를 통해서 맨날 그나물의 그 반찬 맨날 그냥 주도주를 수천 프로 올라갈 기업 적어도 수백 프로 올라갈 기업을 자주 그냥 샀다 팔았다 하니까 돈이 안 되더라. 맨날 물량만 뺏기고 그 물량을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물량을 털고 나오니까 다시 그것을 물량 싣기가 쉽지 않죠. 아마 해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맞더라. 내가 주도주를 아무리 멀리 갈 주도주를 내 포트에 담았다고 해도 중간에 분기별로 내가 예민해지면 그 털어버린 물량을 다시 싣기가 쉽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 정우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대체 현재 시점에서 어느 방향의 성과를 가리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주시하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는 성과락을 주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탈출해야 될 곳, 빨리 빠져나와야 될 곳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자, 내가 지금 빌 종우 말을 듣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았어. 자, 그래서 내가 그 업종, 그 기업을 투자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 탈출해야 될지 그걸 몰라서 이런 빨리 탈출해야 될 이런 금양인데 자 이게요. 이런 기업의 비중을 많이 실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쬐끔 벌고 여기선 이만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포트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맞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방향에서 빨리 나와야 될지를 아는 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더 중요해요. 자, 제가 벌써 금양에서 탈출하라고 알려드린 지가 처음이 아니죠.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여러 번을 탈출하세요, 탈출하세요.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양뿐만 아니고 그쵸. 2차전지 전 섹터는 여러분 별로 좋지 않아요. 단기적인 반등은 있지만 또 빠져요, 여러분. 또 빠진다고요. 자, 그럼 왜 빠져나가야 될까? 첫 번째, 글로벌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축소시키고 있다. 중요하죠. 보조금 축소. 그다음에 배터리 리사이클 발전 속도가 빠르다. 자, 리사이클이 발전될수록 2차 전지 업종한테는 좋다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리사이클이 많이 발전되면 새 배터리 갖고 재탕 계속 재탕해서 써먹기 때문에 새로운 배터리를 많이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사이클이 좋아질수록 배터리 업체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세 번째, 중국 LFP 경쟁력 압도적 우위다. 그렇죠. 저가형으로 만든 전기차들이 가장 많이 잘 팔리는데 그러려면 삼원기보다는 LFP를 탑재를 해야 되는데 이 LFP 쪽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죠. 자, 근데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선 택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중국은 한국에 비해 20년 정도 앞서서 LFP를 개발하고 구축해 오고 있는데 이제 후발로 뛰어들어서 아니 이제 후발로 뛰어들어서 무슨 경쟁력이 있어요. 가뜩이나 중국은 값싼 원재료를 구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엄청 싸고 거기다가 오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술력까지 좋은데 한국이란 이런 작은 나라에서 이제 후발 주자로 뛰어들어서 경쟁한다? 택도 없는 얘기. 예? 아니 이따만한 중국이 이만하면 한국은 요만한데 인구라든가 땅덩어리 크기가요. 자 이런데 한국이 먼저 선도해서 가더라도 중국이 지금 따라온다고 하면 경쟁자가 뛰어든다고 하면 그것도 위축되고 그것도 쉬운 게 아닌데 더군다나 중국이 먼저 앞서가고 있던 것을 한국이 후발주자로 따라간다? 그건 경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 네 번째, 규모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쵸? 규모의 경쟁이 중요한데요. 규모가 커야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서 우수해질 수밖에 없고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일단 금양 같은 거 한 기업만 보더라도 일단 규모가 너무 작죠. LFP 배터리 특허 수도 굉장히 적고요. 지금 현재 돈도 못 벌고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시설 확충도 어렵고 한국 기업들과도 경쟁하기도 이 금양이랑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 기업만 있는 게 아니죠. 한국 기업보다 몇십 배가 더 큰 중국 기업들이 딱 꽈리를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이 금양은 경쟁할 수 있다 없다? 경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업종 중에서도 제일 빨리 털고 나와야 될 기업이 바로 금양이에요, 여러분. 금양.
음? 근데 어떤 유튜브는 맨날 그냥 금량 좋다고 그냥 금량 무슨 뭐, CEO랑 만난 영상을 막 악수하고 있는 영상을 찍어 올리고 막, 그러는데, 음? 자, 선장이 빌정호가 이때도 한번 나오라 그랬고, 그다음에 이때, 그다음에 오늘까지 해서 여러 번을 그쳐 계속 빠져나와라, 털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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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했는데 아직도 지금 안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많죠. 빨리 나오세요, 여러분. 자, 금량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지금 언제까지 빠질지는 저는 대충 눈에 보이는데요. 이 기존 바닥에서 적게 빠지면 이 정도, 기존 바닥, 그 다음에 좀 많이 빠지면 그 전 바닥, 이 정도. 자, 이 정도까지 해서, 물론 한 번에 쭉 빠지기보다는, 그쵸, 이렇게 올라가는 척, 나 올라간다, 쏘갔지, 나 올라갈 건데, 쏘갔지, 나 올라갈 건데, 쏘갔지, 이러면서 이 정도까지 굉장히 밑으로 이제 많이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분명히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이번 지금 이제 벌써 9월이죠? 이제 9월인데, 자, 평상시 여러분, 항상 그랬지만, 이제 매년마다 그랬지만, 추석 전에는 항상 시장이 많이 등락이 심하고 많이 어려웠죠. 추석 전까지. 자, 그러다가 이렇게 어려웠던 시장, 등락이 심했던 시장이 추석이 끝나면 빠르게 또 급등해주는 급등 랠리 상승장이 많이 나왔는데, 자, 이번 장 역시 다른 때랑 비슷하게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죠.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또 환율의 하락 이런 것들 통틀어 보게 되면 이번에도 별반 다를 것 없이 추석이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주도주들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뭐 추석 전에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다고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추석 끝나고 나오는 급등 랠리에 망연자실, 아이고, 아이고, 그냥 선장이 얘기해준 대로 그냥 가만히나 있을걸.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벌써 내 주도주가 복구 다 하고도, 그쵸. 복구 다 하고도 한참을 더 올라가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냥 9월이 무서워서 그냥 팔아먹었더니, 아이고야, 괜히 팔았어, 괜히 팔았어. 아이고, 유유유, 그쵸. 또 유유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요. 음? 추석 전까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뚝심으로 버텨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잘 버티신 분들은 추석 끝나고 좋은 일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이건 이제 9월을 말했지만, 자, 이제 9월이 아니고, 자, 평상시, 이거를 지우고요. 자, 평상시, 네, 우리는 어떤 이제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지. 자, 크게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 방향이죠. 자, 22년 초에 빌 정호가 주도주를 가리켰던 그 방향이 주도주를 가리켰던 방향이 어디였는지, 그런 방향이 지금 어딘지를 알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학할 때, 자, 방향만 알면 뭐합니까? 그렇죠? 방향은 알아도 대체 이 수학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면, 음? 결국 내가 수익 많이 봤었는데, 아이고야, 꾸물꾸물해서, 마치 그냥 조정인 것 같아서 있었는데, 또 빠지고, 나 갈 건데 해서, 아유, 조정이겠지 있었는데, 또 빠지고, 그래서 한 번 내가 처음에 초반에 이런 때 아주 냉정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면 한 번 딱 물려버리면 인간은 보통 가장 꼭지점이 나의 본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물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왜? 억울해서. 그 다음에 내 본전은 만약에 이게 100만 원이라고 하면 내 본전은 100만 원인데 내가 100만 원 올 때까지 절대 안 팔 거야.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의 심리예요, 여러분, 심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물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맨 밑에까지 이렇게 끌려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음? 카카오나 네이버 투자한 사람들이 여러분 전부 바보한 투자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의사도 있을 거고 한의사도 있을 거고 변호사도 있을 거고 심지어 박사
경제인들도 많을 건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닌데도 자꾸 밑에까지 끌려왔던 이유는 바로 이런 본전 심리. 응? 항상 사람은 맨 꼭지점을 내 본전으로 생각하고 그 꼭지점이 오면 팔아야지라는 마음 때문에 못 팔고 못 팔고 못 팔고 못 팔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많이 물려버리면 또 너무 많이 물렸어. 이것 때문에 내가 팔 수가 없어. 이미 손발이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맨 밑에까지 깡통 직전까지나 끌고 깡통 직전까지 내려와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팝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심정에 그때는 할 수 없이 파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음? 지금 선장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많이 무서워하셔야 돼요. 아, 맞다, 맞아. 진짜 그렇겠다. 경제인이고 대학 교수고 필요 없다. 이게 사람 심리는, 만인한테 다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선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음? 방향을 알고 수학할 때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냈더라도 그 수익분을 뺏기지 않고 내가 이런 꼭대기 정상에서는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꺾이는 모습에 얼른 빠져나갈 수 있는 최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겠죠. 자, 우리 선원들이나 빌 정호나 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함께 하는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이제 추가 매수해야 될 때를 과감하게 또 추가 매수하라고 또 알려주고 또 안내를 해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겠죠. 보통 주도주 여러분, 자,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셨겠지만, 자,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보지 말고 여러분, 그럼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좀 더 실감나는 차트 봅시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지금 이제 우리가 2022년 초가 언젠가요? 자, 이때쯤이죠. 자, 이때부터 지금, 자, 1년, 2년, 3년 차 끌고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여러분, 추매가 잘 안 됩니다. 자, 추매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내가 처음에 사는 위치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단가를 올려서 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추매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한번 딱 사고 끝나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결과적 시간이 기다리면 수익을 보겠지만 이왕이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중간중간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추가 매수를 꼭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수익을 더 키우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계속 올라가는 것도 단가가 내가 산 위치보다 올라갔지만 선장이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자, 사자 그냥. 10만 원을 사가지고 지금 20만 원 됐지만 또 사자. 이렇게 뭔가를 과감하게 추매하도록 또 안내해 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계속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 말고 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2년 초가 언제였나요? 자, 이때쯤 현대 로템은 22년 초가 요때쯤이었는데 우리 회원들 있죠. 우리 회원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생기고 이때는 제가 이제 회원들이 여러분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회원들이 몰렸을 때가 이제 제가 23년 초 이때였거든요. 이건 정말 극소수의 회원들과 함께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의 많은 회원들이 몰렸을 때 요때쯤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국방 종목 중에 이제 하나 에어로 대장이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라든가 에라진 엑스원도 분산 차원에서 함께 실차. 그래서 갔던 기업이 현대로템인데요. 자, 현대로템대로 보시면 그냥 일자로 쭉 가지 않고 정말 수많은 등락이 있었고, 이 등락폭이 굉장히 컸죠. 심지어는 현대로템은 완전히 생명선이라고 하는 200일선도 깨버리고 지하 땅굴로 파고 들어가죠. 이렇게 지하 땅굴로 파고 들어갈 때
우리는 비중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전체 비중에서 한 이 정도의 물량을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서 선장 말대로, 선장은 얘기했죠. 절대 절반을 매도하거나 전량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반드시 조금만 비중을 줄여보자. 4분의 1을 줄이든 5분의 1을 줄이든 조금만 줄여보자. 자, 그랬죠. 자, 그래서 선원들은 조금 비중을 줄이고 다시 바닥 잡고 올라갈 때, 이거 방향 틀고 올라가는 것 같다. 다시 추매하자. 자, 추매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 있는데요. 음? 왜? 물론 이렇게 했죠. 이때 시점만 딱 잘라서 보면 이건 완전히 추세가 깨진 거고 못 갈 기업, 못 쓸 기업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 에어로를 뒤따라서 좀 늦긴 하지만 현대로템도 분명히 갈 것이다. 왜? 방향이 맞으니까 여러분 그쵸? 자, 근데 이 방향은 맞는데 그 등락 대체 어디쯤에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얼마나 빠지고 자, 그런 것들은 선장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 선원들한테 제가 이렇게 완전 추세가 깨고 음?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도 선장은 선원들에게 강력히 외쳤던 거죠. 절대 다 팔지 마라. 반드시 일부만 줄여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선장 없이 여러분들 혼자만 가면요. 여러분들 혼자만 가면 무서워서 싹 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싹 팔거나 아니면 전량을 매도하든지 많은 물량을 덜어낼 수밖에 없지. 이 차트를 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응? 이거 누가 봐도 그렇죠. 차트 공부를 내가 수십 번 많이 해봤지만 그다음에 유튜버를 아무리 많이 봐도 이거는 다 끝났다 그랬지. 이 기업이 무슨 다시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뭐쫙이뭐 고점을 뭐 뚫고서는 쫙 갈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응?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브들이 겁주는 얘기와 이제는 이거 끝났다 온갖 그쵸 악재 얘기가 막 응? 퍼져나오고 여기저기서 그냥 말을 해버리면 가뜩이나 무서운데 그런 말까지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싹 손절하고 털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안내가 있어야 되고 선장이 어떤 그런 손가락을 계속 지켜보면서 뚜벅뚜벅 뚜벅뚜벅 좀 느리지만 뚜벅뚜벅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뚝심이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자, 에라진 엑스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첫 진입했을 때가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회원들 하고 이제 2022년 초 한 이때쯤인 것 같아요. 이때쯤부터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아직도 끌고 가고 있고요. 아직도 안 팔고 있습니다. 끌고 가면서 쭉 잘 가다가 선장 말을 듣고 투자해서 한 1년 정도 잘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 뭐야 수익을 다 뺏겼네 에이 이거 뭐야 본전이네 본전이야 에이 그 선장님 본전 왔어요 아이고 아니 1년 동안 억지로 수익 냈는데 이게 뭡니까 아이고 선장이라고 해서 뭐 잘한다고 해서 왔더니만 개뿔이나 잘하긴 뭘 잘해 아이고야 억울해 그죠 어? 자 근데 이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랬습니다 비일종은 원칙대로 물론 억울하고 좀 아깝긴 하지만 그냥 우리 원칙대로 비중을 줄입시다. 응? 자, 추세를 깨고 그쵸? 추세를 깨고 어떤 일정 기간을 자,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원칙대로 비중을 줄입시다. 다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절반을 매도하거나 전량 매도하지 말고 일부만 그쵸? 일부만 조금만 줄여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기다렸더니 또 반등해 주죠? 그럼 당연히 안 팔았겠죠. 당연히 안 팔고 그 다음부터는 크게 빠지는 날이 없죠. 크게 빠지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했을 거고 자 이때쯤 완전히 추세를 돌려주는 모습 보일 때 선장은 또 얘기했습니다. 이거 추매해보자. 또 한번 자 기존 물량이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덜어내고 자 이만큼이 남았다고 치면 응? 자 여기서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선장은 선원들한테 추매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수했겠죠. 뭐 처음에 털었던 물량만큼은 다 이제 못 샀더라도 아무튼 샀든 못 샀든 아무튼 조금 더 추매했습니다.
자, 그 이상적, 이 상태에서 이 정도 물량으로 지금 아직까지, 그죠? 또 이 중간에 저희가 추매를 또 한번 했는데요. 추매를 언제 했는지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 추매를 이때쯤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추매를 했고 아직까지 지금 안 끌고 저기 뭐야 안 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선정과 선원들은 방향을 딱 틀어 잡았으면 웬만해서는 그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음?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아직 수확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수확철 때 수확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추세를 돌리고 올라갈 때도 여러분, 그쵸? 이렇게 스무스하게 쭉 올라간 게 아니고 뭡니까? 막 지랄 연병을 떠죠?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고,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고. 맞습니까? 그럼 이게 또 갑니까? 몰라요. 이게 이만큼 급락하고 갈지,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 올라가는 척하고, 또 한 번 푹 죽여버리고, 이렇게 갈지. 모릅니다. 자, 어떤 등락을 보일지 또 어떤 등락폭을 얼마나 보일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방향이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은 수확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음?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주도주를 내가 맨 꼭지에서는 수확을 못할지언정 그 부분 그렇죠. 그 꼭지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많이 수익을 확보하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자, 그래서 지금은 수확할 때가 아직 안 됐다. 더 있어야 된다. 선원들이 비일 정우와 선장과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런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제 배우고, 어? 처음에 이제 방향 잡는 것부터 배우겠죠.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고 또 그걸 배운 후에는 나중에 수학 처리되면 또 이제 선장이 이제 하나 또 알려주겠죠. 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수학을 해야 된다. 어? 열심히 수학하고 이제 나와야 될 때이다. 라는 것을 말해줄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선원들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뭐 특정 동영상을 찍어서 특정 글을 통해서 이럴 때는 사고, 이럴 때는 팔고, 그거를 한 번에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음. 산업은 그때그때마다 많은 위기와 등락과 어? 예상치 못했던 변수와 어? 진짜 그쵸 뭐 별의별 일들 다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매일매일 공부하고 모니터링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산업의 방향을 중심을 잡고 그 방향이 끝나지 않았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 주도주와 함께 동행했을 때 여러분들의 노후가 대비되고 뭔가 좀 마음 편하게 투자가 되고 나는 이제 그동안 자진매매를 했더니 너무 돈도 안 되고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참 그런데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제가 좀 바꿔보기로 했어요. 진짜 빌 조모처럼 믿을 만한 그런 주도주를 내가 방향을 딱 잡고 틀어 잡았으면 그 주도주가 나중에 수학 처리됐을 때 동행을 통해서 쭉 가다가 수학 처리됐을 때 내가 그때 수학하고 나오는 거 그런 마음 편한 투자 그런 듬직한 투자 그런 여유 있는 투자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음? 하루하루 시세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뭐 1분기는 어떻고 2분기는 어떻고 뭐 수출 동향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아우 너무 머리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우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요. 빌정원님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나요? 음? 여러분들 이제 그런 투자에서 빨리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어? 여러분이 투자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과 피부를 맞대며 사는 가족들은 더 힘들어요. 어?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투자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까? 왜 편하게 잠 한번 못 자볼까? 어? 좀 편하고 행복하게 투자할 수는 없을까? 어? 방향을 잡았으면 그냥 등락을 보이든 말든 무시해버리고 나중에 수학 처리됐을 때만 딱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투자로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우리 뭔가 이 부자로 가는 과정에서 뭔가 행복하고 마음 편한 그런 투자가 돼야 내 인생의 질이 올라가고 삶의 의미가 있는 건데 부자가 되긴 됐는데 이 과정에서 그냥 탈모 증상이 일어나고 마음의 병이 생기고 스트레스 하도 받아가지고 잇몸이 아프고 잇몸에 피가 나고 병이 생기고 아이들하고 와이프하고 맨날 싸우면 뭐합니까? 그런 상황에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 정오 같은 이런 선장을 만나서 함께 하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이겠죠. 지금 시점에서 선장이 가리키는 방향은 바로 이런 전기화 시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의 방향을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수학절에 대해서 다 함께 우리가 알찬 열매를 또 수확할 수 있는 빌 조모가 가장 먼저 수확했던 것이 2020년도부터 매집을 시작해서 언제죠 여러분? 23년도인가요? 23년도죠? 작년이죠. 그렇죠? 작년도 꼭지를 찍고 다시요. 꼭지를 찍고 이렇게 내려올 무렵 이쯤에서 우리는 싹 풀고 나갔는데요. 물론 정상 꼭지에서 딱 정확히 팔지 못했지만 일부는 조금 수익을 뺏기긴 했지만 아무튼 최대한 많이 이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때 첫 진입해서 자 1년차, 2년차, 3년차 동안에 이쯤에서 싹 털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간중간 등락했죠. 심지어 60% 폭락, 40% 폭락, 50% 폭락, 30% 폭락들이 수많은 폭락이 있었지만 이런 폭락을 무시하고 등락 겁내지 마라. 이 방향이 맞다. 큰 방향이 맞으면 그런 잦은 폭락은 그냥 무시해. 그렇게 무시하라고 제가 선원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침을 튀기면서 말을 했는데도 이 중간중간에 포기한 선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체 선원들이 만약에 10명이었다면 그 중에서 5% 그쵸? 다 도망가고 항공모함에서 다 뛰어내려서 싹 도망가고 결국 남은 회원들이 이 털고 나갈 때 5%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5%밖에. 이 털고 나간 이 중간에 도망간 95%의 선원들이 최근에 여러분 전화가 와요. 여러분. 전화가 와서 선장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선장님 말이 맞았네요. 그냥 어떤 큰 방향이 결정되고 산업의 방향이 흐름이 그쪽으로 몰린다고 하면 그냥 중간중간 50% 폭락, 60% 폭락, 30% 폭락은 무시하고 내가 그 방향대로 갈 수 있으면 되는데 그냥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그때 당시는 내가 폭락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거 이제 끝난 것 것처럼 보이고 또 해필 그렇게 빠질 때는 꼭 유튜브에서 꼭 유명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고평가가 너무 심하다는 둥, PR이 너무 높아서 이제는 끝났다는 둥, 그 다음에 뭐 기업에 어떤 이상이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는 둥, 아무튼 별의별 그냥 잡소리가 많이 나와서 가뜩이나 차트가 많이 폭락해서 힘든데 유튜브에서까지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선장님. 근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결과적으로 선장님이 가리켰던 손가락 방향, 이쪽 방향이 맞았네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에코프로에서 이렇게 이때쯤 같이 가족으로 합류해서 늦게 합류한 사람들은 이때쯤도 합류하고 또 가장 늦게 합류한 사람들은 이때쯤도 합류했었는데요. 이렇게 합류했던 회원들이 요거를 1년, 2년, 기껏해야 2년인데 아니 요거를 못 버텨서 그냥 중간에 다 털고 나와서 이렇게 수천 프로의 수익을 놓친 거를 아직까지 피눈물 흘리고 있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막 눈물을 흘려.
너무너무 억울하대요. 응? 내 인생에서, 응? 내 인생에서 살아본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세 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선장님. 그 한 번의 기회를 내가 딱 잡았는데 잡은 기회를 내 스스로가 굴러들어온 호박을 발로 뻥 걷어차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후회가 되고 아마 평생에 가슴에 두고두고 아마 응어리가 어? 응어리가 남아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차라리 내가 투자한 기업이 조금 내려가서 손실 본 거는 크게 억울하지 않은데 내가 투자했던 기업이 이만큼 올라가 버리면 세상에 그것만큼 억울하고 불안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다. 응? 내가 포트에 담았던 기업을 내가 너무 일찍 팔고 나와서 팔고 나왔는데 그 기업이 엄청 올라가면 세상에 그것만큼 억울하고 아쉽고 미치겠는 건 없더라. 맞습니까? 자, 마찬가지 여러분. 자, 이번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선장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지금 현재 LS 일렉트릭이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LS 일렉트릭이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무시하세요, 여러분. 무시하시라고요. 큰 방향이 맞다면 독심 있게 가서 나중에 선장이 이제는 수학하고 나옵시다. 이제는 빠져나옵시다. 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너무너무 헷갈리고 아직도 잘 모르겠고 이런 방향이라든가 수학철도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메일 주시고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투자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